네, 지금부터 교육부가 주최하고 사회정책혁명론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사회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나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사회정책 포럼은 사회부총리와 사회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정책 수행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정책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는 의제를 도출하고 정책 대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관련 분야의 주요 의제를 전문가 및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금번 제2차 포럼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활용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 포럼은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됩니다. 교육부 유튜브 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식 유튜브 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입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사회정책 포럼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으신 보사연과 유가연 두 분 박사님, 토론 또 준비해 주시는 통계청 그리고 대학 교육개발원의 박사님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포럼을 전체 기획을 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직능위원회 이상돈 부원장님, 그다음에 황기희 박사님이야 여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정책협력망 참여 연구기관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럼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데이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같이 초저출생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임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현재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근거 법령과 조사 시점 등이 다르고 또 분절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다 보니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나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 2월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가 교육부, 통계청, 여가부, 법무부 등이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기본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또 영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 업무가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영유아 단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통계 구축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관계 부처,
연구기관들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정부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알찬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님의 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돈 부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이상돈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4년 제2차 사회정책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개회사를 맡아주신 교육부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유정희 박사님,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의 양미선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규희 박사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고, 통계청 황호숙 과장님,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소연 박사님, 그리고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십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 부처 각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정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동 부원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사회자인 제가 진행을 하고 토론 순서부터는 오늘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황규희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 확보를 위하여 발표는 각 25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정희 연구위원님께서 아동 청소년 중심 통계 연계 및 기반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정희 연구위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동 그리고 청소년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류정희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오늘 주제가 아동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활용인데요. 아마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생산하는 것을 아동 중심의 통계라는 부분들로 새롭게 제대로 재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그래서 현재 아동 청소년 중심의 지표 그리고 통계 생산이 왜 필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의 통계 자료가 어떻게 생산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후에 있어서 통계 생산의 체계화, 조직화라는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22년에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생의 위기,
라는 부분들은 올해 6월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그리고 이 부분은 전년 대비 7.7%의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저출생 대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완하고 구축하는 것, 개선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아동 청소년 중심의 통계 생산 그리고 관리라는 부분들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거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산해 왔냐면요, 공급자, 즉 서비스와 그다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각각의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그리고 복지부, 여가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공급부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통계들을 생산해 온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아동 중심, 청소년 중심, 아이들이 0세에서 17세, 18세 미만까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더욱 사회에서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식의 통계와 지표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통계 연계 이전의 생산의 체계화라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서 21년까지 아동 청소년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통계개발원의 협동연구가 있었고요. 과연 어떻게 이 전체를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고 가야 하듯이 우리가 아동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할 때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아동 청소년 통계 프레임워크 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2022년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로서 최초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 가족 통계 등록부라고 해서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 가족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보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통계들을 연계하고 그 연계한 체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 계속 그 지표 항목, 그 다음에 체계, 그리고 생산 방식 까지도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지고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완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각각의 아동 청소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 그래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이라는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통계 작성 거버넌스 체계라는 부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로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드릴 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의 통계 생산 현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들을 삶의 질이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의 웰빙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 강화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를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회적 배경, 전체 컨텍스트와 관련된 체계 영역 한 가지와요.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 관계, 물질적 상황, 안전, 행동, 그리고 여가 활동 참여, 학습과 역량, 그리고 주관적 웰빙이라는 영역에서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작업들은 뭐냐 하면요. 통계청의 아동 청소년 관련 통계들을 국내 승인 통계 작성기관 현황이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조리 긁은 다음에 그 긁어진 자료에서 아동 청소년 연령과 관련되어진 모든 지표들을 모두 나래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삶의 질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 지표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표들이 어떻게, 그래서 어떤 부처, 어떤 자료원에 의해서, 어떤 부처에 의해서 생산되고 어떤 통계 자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는 92개의 통계 자료였고요. 그리고 그 92개의 자료 중에 승인 통계와 미승인 통계의 구분은 승인 통계가 한 4분의 3, 75%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통계 유형별로는 조사 통계가 거의 60%, 58%, 보고 통계가 30%, 그리고 기타 가공 통계가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통계 같은 경우 면접 조사가 47%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행정집계 통계가 37%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작성 주기는 그 중에 거의 반 이상이 1년이었고요. 나머지 3년 혹은 4년으로 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작성 대상 지역을 봤을 때 거의 전국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도 단위 통계가 부분 24개 정도 있었고 시군구나 도문면 차원의 통계는 거의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아마 조금 더 식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희 또 보고서도 보시면은 다양한 통계 생산과 지표 현황의 분류표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보고자 했던 부분들은 연령별 분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표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전체 연령을 포괄하고 있는 통계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핑크색 혹은 오렌지색이 그 아동의 부분적인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는 자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보셨을 때 가장 많이 비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영유아 단계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령기 아동 청소년 포괄 통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들 속에서 영유아 단계의 아동의 안녕, 삶의 질이라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라는 부분들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한 가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전 연령 대상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행정 통계였습니다. 뭐 사망 원인, 그다음에 현황 통계, 장애인 현황이나 장래 인구 추계, 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네. 이 정도로 통계에 있어서의 연령별 특성이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개의 핵심 지표를 영역별로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그 핵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만율이나 스마트폰 의존
의존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보시면 일단 핵심 지표명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0개 이상이에요. 예컨대 뭐 비만율도 비만도 뭐 유사지표명들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원도 10여 개 이상의 자료원. 아주 많은 통계 생산 자료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 지표들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또 걸맞게 일관되게 근거법도 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작성 기간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동일한 지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관리 체계라는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조사 대상자의 중복 혹은 공백, 그 다음에 근거법의 중복, 뭐 작성 기간의 중복 등의 문제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맨 처음에 통계를 봤을 때, 이 통계를 어떤 통계에서는 5%라고 했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25%라고 하면 물론 통계 작성된 통계의 대상, 그렇죠? 그 다음에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한 대상,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값이 다를 때 그 신뢰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대표성이 과연 여기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혼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지역적 단위의 통계가 거의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아동과 가족의 주거, 생활 환경은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인구가 주요 대도시와 그 다음에 농산어촌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지금 분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지역 단위의 아동 청소년 통계 지표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후에 있어서의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아동 청소년 중심의 통계 생산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분절적인 아동 통계 전반의 조정 그리고 관리라는 부분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 부처에서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조사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다 통계 관리 지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라는 부분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의 차이,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단계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사실 서베이 대상으로서 부적절하죠. 자기 표현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연령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관찰이라는 부분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조사를 통해서만 관련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전반의 프레임워크, 삶의 질을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서 사실은 영유아 시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도 조금 더 분화되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생산된 통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집단 그리고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가 작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동 종합실태조사,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일한 9세에서 17세까지는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별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해서 보다 표본수를 늘리고 그리고 지역별 적어도 17개 시도 정도의 대표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어서 지역적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들이 생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한 가지 예는 시군구 단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준위에서 2년에서 3년 주기로 아동권리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 계속 시행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중앙 안에서 아니면 전체 시군구나 시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체계화된 방식으로 이 결과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 통합적인 체계를 기초로 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자유롭게 더 진행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유사한 내용들 조금 스킵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 거버넌스 체계라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다부처 간에 어떤 식으로든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들을 기본 통계에서 출발해서 만들자라는 노력들이 매우 고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은 여러 가지 통계 생산 그다음에 이후에 있어서 통계 관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이라는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금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하기 위한 전제는 기본적인 협력 구조,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생산 부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독립기구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삶의 질이라는 부분들, 아동 삶의 현황이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라는 부분들은 모니터링 자체에서 끝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행복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아동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아동 청소년 정책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계를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희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중심 통계 생산 현황을 좀 분석해 주셨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셔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육아정책연구원의 양미선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영유아 교육 보육 데이터 구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미선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영유아 교육보육 데이터 구축 현황 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는데 먼저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과제가 내년 과제입니다. 네, 발표를 요청을 받아서 급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아마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더라도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내용은 일단은 이제 유보 통합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유보통합 추진 경과와 이제 통합 데이터 구축 필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하고 보육 데이터 구축 현황에 관련돼서 이제 법적 근거와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유아교육 쪽하고 보육 쪽이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과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경과는 일단은 2023년 1월 30일에 이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진위원회와 아이행복 연구 이제 자문단을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설립 운영 모델 관련된 이제 연구, 그리고 이제 통합 과정, 교사 자격이나 뭐 양성치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동 선언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8일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 통과에 따라서 올해 이제 6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에 있는 보육 업무가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는 보육정책국이 교육부로 이관이 됐는데, 이제 이관이 되면서 이제 교육부 내에 있는 유아교육 정책과와 보육 정책국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국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국 조직을 보시면 이제 교육부에서 데이터 생산에 대한 의제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아교육 정책과나 보육국에서는 이제 정보에 관련되는 이제 과명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세 번째 보시면 영유아 안전 정보과라고 해서 데이터나 이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월 27일에 이제 발표를 하신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보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쪽하고 보육 쪽이 이제 다른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통합해서 정책 수립에 위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 데이터 구축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일단은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이제 법적 근거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관리체 부처도 이제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 생산도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유보통합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하고 보육 쪽에 있는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유보통합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생산해서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아교육하고 보육 데이터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교육 쪽에서는 이제 유아교육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련한 특례법 및 시행령 관련돼서 통계조사나 평가, 뭐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뭐 그다음에 생산 관련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육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 실태 조사나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뭐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이제 범위나 횟수, 그다음에 평가 결과의 공표 관련된 이제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해서 활용하고 계시고요. 데이터 구축 현황을 보시면 유아교육 쪽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보육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보육 쪽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알겠는데, 이제 유아교육 쪽은 공개를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게 확실한지는 조금 이제 나중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걸로는 이제 유아 교육 쪽에서는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아 나이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교무나 학교 행정, 일반 행정 업무를 이제 지원하고 계시고요. 이 관련해서는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 지금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처음 학교를 통해서 입학을 신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이 있고, 에듀파인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하면서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 통계를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과 이제 유치원 알림이가 연계돼서 대국민 이제 정보를 이제 공개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스템을 보면 이제 유아나이스가 이렇게
개발돼서 이제 활용되고 있고 유치원 교원 능력 개발 시스템이 이제 구축돼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K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사업 관리나 뭐 예결산, 뭐 수입 지출 이런 업무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알림이도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제 통합 정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알림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각 항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 기능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아 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무 업무나 학교 행정, 그다음에 뭐 일반 행정, 뭐 복무, 뭐 급여,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 기능이 있고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은 원서 접수하거나 추첨, 발표, 등록, 대기자 관리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학비, 학부모 청구, 학부모 부담금 뭐 결제, 뭐 K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예결산, 세입세출 관리, 뭐 교원 능력 평가 시스템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알림이나 뭐 교육 재정 알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유치원 정보나 아니면 교육 재정 정보 공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복지부에서 사회부장 정보원에 이제 의뢰를 해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행정지원 시스템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이제 그 시도나 시군구 복지부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를 이제 추출하실 수 있는 보육정책 DW 시스템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 시스템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는데 입소 대기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평가관리 통합 시스템, 그다음에 표준회계 관리 시스템, 시간제 보육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평가 제도가 들어오면서 어린이집 이제 평가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별도로 이제 표준회계 관리 시스템은 이제 13년하고 14년도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표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조금 반발이 있어서 민간 시스템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서울과 뭐 인천, 충남, 경기도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시스템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 있는 이제 누적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보육정책 DW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보육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제 보육관리 시스템이나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되게 좀 이제 복잡한데 이거 외에도 이제 출결 관리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아이들이 등원하는 거와 하원하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시간들과 그다음에 이제 보육료 지급 관련된 이제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보공시나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뭐 이제 보조금이나 안전공제에 가입하거나 평가, 교직원 관리나 시간제 모육, 입소대기 모든 업무들을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입력하고 이걸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행정지원 시스템은 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 이제 담당한 공무원분들이 활용하시는 건데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들이 행정 시스템에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정보 공시할 때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시도나 시군구 관리자들이 승인을 해주셔야지 정보 공개 포털에 이제 공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과 행정 지원 시스템이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게 지도 점검입니다.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을 조금 이제 철저하게 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정책 DW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정형하고 비정형 데이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유아교육 쪽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항상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무슨 이제 정책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를 생산할 때 보면 시도교육청에 엑셀 시트를 이제 배포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취합해서 이제 수기로 정리를 하는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DW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유구 통합하면서 들어오면 보다 좀 이제 근거 기반의 데이터를 이제 생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이 이제 유치원 알림이랑 비슷하고요.
시간제 보육 관리 시스템이 또 이제 별도로 있는데 이게 이제 어머님들의 이용자 편의성을 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어플로도 이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어플을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육 쪽 같은 경우는 제도가 계속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용자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도록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육진흥원의 홈페이지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신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 이제 보육교사들이 이력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력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력이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교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약간의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부 이제 기능을 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은 행정지원 시스템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입소대기 시스템, 그리고 평가관리 통합 시스템, 표준회계 관리 시스템, 시간제 보육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추가적으로 이제 표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보 시스템이 없고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등 자체 회계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는데 뭐 충남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회계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정보공시가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데이터 구축하는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조금 비교를 했을 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을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정보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시 각 항목은 2013년도에 유보통합 논의가 있을 때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항목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법적 근거가 조금 틀렸습니다.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 유아교육법 근거에서 이제 설립 운영이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었다 보니까 이 기준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대강 이제 항목들을 맞추고 용어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다르고요. 이제 많이 틀린 거는 이제 폐쇄외로 이제 CCTV라고 하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설치 의무라서 요 항목이 있어서 유보통합 통합기관에 대한 이제 정보공시를 할 때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정보공시를 비교를 해서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실태조사하고 보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생산이 됩니다. 이제 유아교육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요. 22년 최초 실시되고 3년 주기고 보육 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제 2004년도부터 최초 실시되고 3년 주기로 하고 올해 이제 4차 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 대상이나 조사 내용이나 조사 방법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제 영유아 통합기관이 되면 또 이제 실태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주기가 조금 다르고 조사 항목이나 조사 방법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에 대한 기준도 조금 이제 맞춰야 되는 좀 향후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육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가구 조사와 기관 조사가 이제 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조사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 그다음 미용 아동까지 전체 6세 미만의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표본을 추출해서 2,400가구 정도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이용 아동까지도 이제 조사가 되는데 유아교육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이용 아동에 대한 이제 학부모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 조사나 이제 가구 조사의 조사 방법이나 조사 기준들이 조금 많이 상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이제 저희가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조사 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육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면접 조사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 유치원 조사 같은 경우 온라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신뢰나 뭐 이런 이제 응답자의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 조금 오류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향후에 교육보육 통합 데이터 구축 과제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설립 운영 기준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6월 27일 날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이 발표가
있긴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내에 이제 통합기관 설립 운영 기준이 조금 확정이 돼야지 어떤 이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생산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이 올해 이제 뭐 사법 제정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가칭으로 영유아 학교법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설립 운영 기준 최종안에 따라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이제 전환전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어쨌든 이제 영유아 교육 통합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유형이 공립단설, 병설, 사립인데 어린이집은 7개 유형이 있지만 통합기관 같은 경우는 국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그 사립도 지정형, 일반형, 뭐 가정형, 직장형으로 이제 나뉘기 때문에 유형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운영 기준도 뭐 유아 1인당 2.29,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이 영유아 1인당 2.64인데 뭐 통합기관 같은 경우는 뭐 3.3제곱미터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시간 같은 경우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뭐 방과 후 돌봄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연장 보육, 뭐 야간 연장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근데 이제 통합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 운영 시간, 뭐 연장 시간,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보 공시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이 조금 이제 확정되고 이게 법에 이제 다 담겨야 되는 이제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한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 시스템인데 처음 학교로 하고 입소대기 시스템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전체 아이들을 이제 130만 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처음 학교로나 입소대기 시스템이 이제 통합돼서 입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회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에듀파인이 뭐 현장에서는 좀 쓰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또 어린이집 쪽에서는 민간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할 건지 그런 것들도 향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원 관리 시스템하고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학과제다 보니까 이 교사에 대한 이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이제 이력 관련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은 평가가 이제 의무제입니다.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 의무제가 아닌데 이 평가 관리 시스템은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갈 건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하고 유치원을 이제 유아교육을 이제 지원하는데 이 지원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 교육보육 정보 정책 DW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통계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정보공시 포털에 이제 공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제 보육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기능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입니다. 일단은 이제 통합법이 통과가 되고 설립 운영 기준이 확정이 돼야지 어떤 통계 지표를 이제 저희가 산출할 건지 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급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통계 산출하고 이제 통계집 발간인데 유아교육 쪽은 교육 통계랑 같이 유초 등이 이제 연계돼서 발간이 되고 보육은 보육 통계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통계집을 발간을 할 건지 그리고 OECD EAG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육 쪽은 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밀리 데이터베이스하고 속스 데이터에 이제 보고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공시 항목하고 범위고 이제 포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정보공시는 앞서 이제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용어가 다르고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이제 현안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항목이나 범위 설정이 빨리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통합법 관련돼서 이제 관련 법에 이제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미선 선임연구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간의 어떤 데이터 구축 현황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시스템이 상이한
가운데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나 요소도 상이한 이 체제를 어떻게 향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서로 보완하고 통합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좀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가진 뒤에 3시부터 2부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두 분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황규희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먼저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청 통계등록부 과 황호수 과장님이십니다. 네, 다음 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다음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두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포럼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각 토론자께서는 5분 이내에 순차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두 분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지정 토론을 한 이후에 남은 시간 여유를 봐서 종합 토론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계청 황호수 과장님께서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통계등록부과 과장 황호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요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정책 포럼을 하는데 토론자로 초청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가 그 앞서 발표하신 두 발표자님의 발표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발표인 아동청소년 중심 통계연계 및 기반구축 방안과 관련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너무 저출산 위기 시대죠. 그 저출산 위기 시대의 가장 핵심 인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온전한 성장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하는 시기에 이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통계 작성 거버넌스 체계를 연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한 것은 정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정책 포럼의 주제인 아동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또 가장 또 적절한 시기에 이런 내용에 대한 제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통계는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작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발표하실 때 한 92개 정도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일관화되거나 비교 가능한 수치 제공이 조금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결과값에 대해서 2넘버, 3넘버에 이렇게 다른 결과값을 주기도 하고 해서 사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에는 그것이 기본인데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제안을 주신 점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통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계청은 통계 작성 기관이기도 하지만 통계 조정 기관에 이기도 하지요. 저희가 저희 나라는 통계를 작성하는 체계가 분산형 통계 체계로 각 작성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서 통계를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다 보니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통계도 이렇게 이제 일관적이지 못하고 비교 가능한 수치 제공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사실은 통계 조정 기관의 저희 통계청장님이 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에 따라 신규 통계 작성 승인을 하거나 기존 승인 통계에 대한 변경 승인을 하고 있을 때 유사 중복된 통계값을 조정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각
기관마다 근거법에 의해서 통계를 작성을 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사한 지표들이 이렇게 기관마다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통계청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는 표준화된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에 관련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통계를 또 지금 행정 자료를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 그게 각 작성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틀리게 작성이 되면 비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도 표준 매뉴얼을 좀 작성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나오는 행정 통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오늘 제안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이제 아동 청소년 중심의 통계 생산의 문제점으로 사실은 신뢰성하고 대표성이 있는 통계가 좀 작성이 되어야 되고 지역 단위 통계 생산이 너무 부족하다. 또 영유아 관련된 통계 생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든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앞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례 중심의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하나 추가 제안과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통계청에서는 그동안 이제 뭐 조사 통계나 행정 통계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통계 자료와 관련된 거 마이크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은 하셨을 겁니다. 통계청에서 전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크로 데이터라고 해서 코시스를 통해서 직계표 형태로 통계표가 각각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법적 지위를 통계청의 통계 등록부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 통계 등록부라 하면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7개의 통계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 이제 발굴을 해서 이걸 구축을 해 나갈 상황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통계청에서 있는 통계 등록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대상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 자료나 조사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간의 그 자료들을 모아서 어떤 특성 대상에 대한 모집단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통계 등록부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이 통계 등록부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연계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 목적 고유 번호라고 해서 통계 등록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또 자료들을 이렇게 그 연계 키로 해서 결합해서 더 뭐 확장된 개념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기본 항목으로 좀 추가를 해서 공공재로서 국민에게 그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통계 등록부를 좀 제공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 등록부가 사실은 모집단의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관되고 뭐 비교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체 모집단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군구 단위 또 세세하게는 읍면동 단위까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역 단위 통계 지표를 또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등록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통계 등록부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통계 등록부가 각 어떤 특성 정보에 대한 모집단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계청의 그 등록부 중에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가 있는데요. 그 아동가구 등록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집단 정보입니다. 한 740만 정도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한 77개의 항목이 매달려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학령기 아동과 관련된 행정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의 나이스 정보, 학적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법무부의 뭐 해외 출입국 자료, 또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자료라든지 이런 행정 자료들을 그 연계 키로 인해서 저희가 다 모아놓고 나면 기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교 밖에 있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발굴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맞는 분석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통계를 작성할 수
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아동 가구 등록부에 지금 교육부와 협업으로 인해서 각 부처를 좀 설득을 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 기본 통계 작성을 위한 지금 또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의 기초 DB를 좀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부재되어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후죽순 산발적으로 조사나 행정 통계로 작성되고자 있는 것을 하나의 이제 현황이나 특성 파악이 안 되는 한계에 있는데 요것이 다 구축이 되어진다면 별도 예산이나 응답 부담 없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제 그 모집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 추출 툴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된다면 모집단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가능해서 아까 말씀하신 92개 통계 중에서 아마 조사 통계가 반인 한 5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주 모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라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홍보를 좀 해드리고자 해서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근데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넘어야 될 산도 좀 많이 있고요. 뭐 이게 행정자료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의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이 행정자료로 입수가 안 돼서 분석 변수에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저희가 계속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처음 과제로 제안했던 어떤 아동 청소년 중심의 통계 연계나 기반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저희 아동 통계 등록부와 다른 행정자료의 연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그 두 번째 발표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교육 보육 데이터가 이제 통합이 됐죠. 교육부로 일원화돼서 이 초저출생 시대에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어떤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사각지대 발굴에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관리 체계 일원화하시고 통합 데이터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로 영유아 학교 설립 추진이라든가 관련법 재개정 노력하신다는데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저희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와 기반해서 아까 향후 이제 영유아 관련된 통계 통합으로 공통된 어떤 통계 지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거 아주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에 저희가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영유아 부분이 좀 비어져 있습니다. 영유아와 관련된 이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것조차도 그 아동가구 등록부에 들어간다면 와꾸가 꽉 찬 아동가구 등록부에 확장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 기본 통계로서 DB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계속 저희 그 과제를 추진하심에 저희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아낌없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통계청에서 통계 등록부 및 통계 데이터 센터 소개를 해주신 거는 사실 저희 발표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참관하시는 청중분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좀 된다면은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교육개발원 임소현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입니다. 먼저 본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본 포럼이 향후 이제 캐디 사회정책협력지원센터의 세부 연구 과제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기본통계 개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인데요. 그 연구의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 참여가 기뻤습니다. 본 토론자는 두 분의 발표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될 연구와 관련해서 그냥 발표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것들로 토론을 가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동 청소년 중심 통계 연계 및 기반 구축 방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이 본 토론자가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발표자께서 계속 사용했던 통계와 지표를 이제 같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기본 통계 개발이다 보니 통계와 지표가 혼용되어서 써져 있을 때 이게 같은 개념일까? 지금 발표자께서는 약간 같은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발표 내용을 제시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었고 제가 그 부족한 견해로는 데이터가 가장 날 것이라면 데이터나 통계를 기반으로 이게 가공되고 또 목적에 따라서 해석한 것이 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계, 지표 순으로 이렇게 생산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 내용에 현황과 개선 내용이 통계와 지표로 구분이 된다면 또 구분되어서 제시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자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지금 첫 번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너무 대동소이한데요. 최근 증거 기반 정책 결정과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반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생산이 예산으로나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생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이 사이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고 또 하나의 데이터에 한정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들이 연계 통합됨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통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통계등록부에 대한 이제 그 법적 지위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통계등록부가 제가 알기로도 7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18세 미만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나 19세에서 34세의 청년 통계등록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0세부터 24세까지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행정 데이터 예를 들면 나이스나 교육기본통계, 저희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 그리고 사회보장 등 사회분야 행정통계 등을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연구 데이터, 예를 들면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서 패널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수집 측면 또 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본 통계들이 개발된다고 하면 증거 기반의 과학적 사회정책 마련 그리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그 개선 사항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기본 통계가 통계 등록부 기반으로 구축이 된다면 그 발표자께서 제시했던 분절정 아동 통계의 체계화나 인구 집단이나 지역별 세분화된 통계 작성 그리고 영유아 삶의 질 관련 통계 생산 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통계 개발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한 또 기반이 함께 논의돼야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발표 영유아 교육보육 데이터 구축 현황과 과제와 관련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발표자께서 제안하셨던 교육보육 통합 종합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그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돼야 될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은 유보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그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 내용에서 2029년에 이제 아마 개통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시작은 지금부터 논의가 돼서 차근차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유아나이스나 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구축을 기대하고 있는 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정보 시스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 중심의 데이터 또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용이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분절된 데이터를 연계해서 개별 그 영유아 중심의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에 이 영유아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연계된다면 더욱더 실효성 있는 통계를 기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주신 의견 중에서 좀 전에 그 통계와 지표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좀 이따가.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 중에 통계등록부 기반 통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반으로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 시간에 혹시 통계청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협성대학교의 김성기입니다. 두 분 발표자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두 분 발표 그 내용에 있어서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면서 느꼈던 답답함 그런 것들을 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통계를 생산하거나 혹은 정보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인 아동 청소년 중심 통계 연계 및 기반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중복 통계가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응답자들은 그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계 조사를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일원화하는 그런 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 교육청에서 제가 의뢰받아가지고 뭐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교 설립하려면 이제 수요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이 학교를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항이 들어가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학사님 이제 두 분 앞에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렸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학교에서 불편 신고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꺼려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 설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외부에서 설문 의뢰가 들어오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피로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제에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동안 이러한 설문조사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만 달리했을 뿐 그 유사한 문항들이 이제 중복해서 그 포함된 설문들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이 설문을 거부하는 그런 경향까지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이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통계청이든 어디든 간에 이 통계 생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이 기관별로 설문조사하는 거 그리고 통계를 생산해내는 그 문항들 그리고 이제 그 현황 그리고 그 결과까지 공개하는 가칭
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 통계 검사 시스템 이런 걸 좀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혹은 뭐 민원을 제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거기 뭐 FAQ도 있지만은 유사한 질문이 이전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고유한 뭐 상담이나 민원을 거기다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유사 상담 먼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연구 이 체제에 있어서도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사 설문 조사 문항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통계 비교 사이트 뭐 이런 걸 좀 포함하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또 논문 표절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러한 것과 같이 이제 조사 문항 중복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트를 좀 개설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 선행 통계 결과를 최대한 새로 만들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 결과를. 물론 완전히 또 새로운 것이나 뭐 연도가 바뀐다면 새로 해야 되겠지만 이미 있는 설문을 저희가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본 설문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발표자께서 이제 학교폭력 경험 관련된 이제 통계자료원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 환경 실태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만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교육부에서도 매년 이 학교폭력 가피율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 중복된 조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응답 피로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문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령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연구도 해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방안 연구도 올해 했었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연령 문제 때문에 그 제대로 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취약계층 청년의 예를 들면은 뭐 가족 돌봄 청년 이런 게 있는데 건강보험 빅데이터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연령대가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은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9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그리고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교집합이 2번 발생해요, 지금. 그래서 중첩되는 연령대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상을 지정하고 선정할 때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단독 연령이나 중첩 연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을 한번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9세 미만은 전기아동, 그리고 9세 이상 19세 미만, 즉 18세까지죠. 거기는 19세 이제 이하죠. 그거는 후기 아동 또는 전기 청소년. 그다음 19세 이상 24세 이하는 후기 청소년이나 전기 청년. 그리고 25세 이상 34세 이하는 후기 청년.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은 연구할 때도 그렇고 정책 대상을 정확히 지정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인 영유아 교육 보육 데이터 구축 현황과 과제와 관련해서는 뭐 법적 근거가 아직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만약 마련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유아 학교법 제정이 되면 그때 이제 데이터 통합을 위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수요자 중심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시 항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유치원 중에도 요즘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그 원화 수가 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막 3학급 이런 유치원들이 꽤 있거든요. 소규모예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수준의 학교 알림이에 올라가는 공시 항목 정도로 과다하게 항목을 설정하게 되면은 유치원에서 그걸 입력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인 이러한 형태의 유치원 규모를 감안해서 이 과다한 양의 정보 공시하지 않도록 공시 항목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보 통합하는 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학생 건강 정보가 거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거든요. 건강 검진 결과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체계 엄격히 해야 되고, 또한 그 이후에도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정보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취약 요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 진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그 세 분의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 발표자의 답변 및 추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은 발표의 역순으로 양미선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유정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는데요. 또 추가로 제가 생각할 때 통계청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전 그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통계검사 시스템 이런 부분에 얘기한 거는 통계청에서도 혹시 관심을 가지실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김성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첩되는 연령에 대한 명칭 부여, 뭐 명칭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표자분들께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의 역순으로 양미선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다음 이어서 유정희 박사님 말씀 주시고, 통계청에서 통계청 황 과장님께서 아까 통계등록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소개 플러스 지금 그 얘기 나왔던 아까 통계등록부 기반 통계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서 조직인력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든지 통계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안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도 시간이 된다면은 계속 좀 자유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 황 과장님께서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 영유아 관련 자료 연계 저도 되게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육 쪽에서는 이제 사회부장 정보원에서 복지로를 통해서 보육료나 부모급여 이제 신청을 하실 때 거기서 이제 아동이나 이제 부모에 관련된 이제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연계를 하는 방안도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통합 데이터 구축할 때 이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공시항목 최소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에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유치원도 이제 소규모 학교가 많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5인 이상 설치하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영유아 수 감소로 이제 뭐 1명을 이제 보육하는 것도 있고 뭐 2명 보육하는 곳들도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 항목에 따라서 다 이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 혼자서 이제 업무를 다 해야 되는 이제 행정 업무가 이제 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는 많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라고 이제 많이 공시 항목을 정해놓긴 했지만 부모님들이 또 이제 관심 없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연구를 할 때 부모님 수요자 입장에서 관심 있었던 항목들을 조금 더 압축을 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이제 통합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항목들을 조금 선정을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통계청에서 계속 ING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가족 통계 등록부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전수 아동이잖아요, 연령대별로 굉장한 그러니까 조사 그러니까 통계 항목이 좀 더 좀 풍부하게 이후에 확보된다면 지금 교육부 항목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아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작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임소연 박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그 통계와 지표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저희 황 과장님이 더 전문가적인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 지표는 인디케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신체 건강, 아이들의 신체 건강이라고 했을 때 이 신체 건강을 무엇으로 어떻게 좋다 나쁘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것인가와 관련돼서 주된 이 신체 건강의 좋음과 나쁨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적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 그래서 훨씬 더 저는 티어레티컬한 이론적 차원에서 인디케이터 그 지표라는 개념들이 사용되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할 때는 통계하고 같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는 메저링의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메저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이라는 부분들을 뭘로 볼 것인가 그랬을 때 하루에 뭐 심각한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1시간 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건 측정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결과가 결국은 사용되어질 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이 평균 뭐 30분 운동을 하더라. 중고생들은 이랬고 어린이들은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지표와 그다음 통계를. 그리고 이 통계가 모두 집합적인 단위에서 이 정보의 집합체로 얘기할 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부분들에서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제가 주로 통계라고 쓰지 않고 지표라고 쓴 부분들은 삶의 질과 웰빙과 관련된 체계를 얘기할 때 지표 체계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레임워크나 보다 이론적인 출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지금 학교 폭력, 네,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는 여가부 안에서의 자료이고요. 저희 이제 보고서 안에서는 이게 9개 이상의 통계 자료원이 있거든요. 교육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서도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것들 안에 학교 폭력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통계 자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통계 자료원들이 사실 다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다문화는 다문화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바 그 다음에 뭐 장애라면 장애 아동.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장애 아동 실태 조사에서 장애 아동의 뭐 학대나 장애 아동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보편적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종합실태조사나 아니면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쓰고 있는 메저를 같이 쓰면 사실은 저희가 보편적인 아동 전체, 청소년 전체 몇 퍼센트의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중에 장애 아동은 그 안에서의 서브그룹인 거죠. 하위 그룹으로서 그 경험들을 훨씬 심각하게 하고 있다, 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메저 방식 자체가 다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아동 가구 통계 생산이라는 부분들하고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지표와 통계 생산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좀 체계화, 어떤 부분들은 그대로 가야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분석했던 자료에서 가장 대다수가 승인 통계거든요. 승인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통계청에서 다 관리해요. 항목들이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얼마나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통계청 안에서의 전문가만의 문제로서 남겨둘 부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다부처 간의 협력기구, 그 다음에 조정기구, 통계청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들, 그런 조정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에서 그 지금 통계등록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나 또 그리고 이 지금 토론 중에 나왔던 그런 그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문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 화면에다가 통계등록부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어떻게 오늘 저희 통계청에 뭐 발표하시는 분들 또 토론하시는 분들 모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뭔가 저희가 오늘 좀 주인공이 된 듯한, 그리고 앞으로 많은 숙제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숙제를 많이 안겨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저희 이제 통계등록부가 이제 저희가 발돋움하고 있는, 어찌 보면 통계청의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제가 뭐 통계청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띄워드린 건데요. 사실 이게 통계등록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통계청 하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구주택 총조사 다 기억하실 거예요. 25년 내년도에 100주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게 됩니다. 5년 단위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2025년이니까 1925년부터 시작해서 100주년 지금 행사를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구 주택의 전체 모집단, 그래서 조사 통계의 모집단의 표본 추출 툴로 활용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조사였습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그동안 항상 모든 통계의 기본은 조사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통계 생산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이제 행정 자료를 좀 활용한 통계 조사도 통계 결과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응답자들이 응답에 지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년이죠. 15년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를 등록 센서스로 행정자료 19개 기관, 지금은 아마 22개 기관 자료의 행정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 어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통계 목적 고유번호로 만든 다음에 그 통계 목적 고유번호는 암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풀어져서 이제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암호화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복귀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넘버이긴 하지만 개인 정보는 전혀 보여지지 않은 암호화된 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15년도부터는 등록 센서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판이 돼서 사실은 거기에서 통계등록부가 이제 이렇게 태동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인구와 가구와 주택에 대한 모집단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또 결을 같이 하는 경제총조사를 또 하고 있는데, 이 경제총조사는 기업체, 사업체에 대한 전체 모집단 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국세청과 협업을 하면서 또 이제 행정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이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겸비한 또 전체 모집단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계등록부라는 개념으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한 모집단 기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등록부는 최근 이제 한 2016년, 17년,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7개의 통계등록부가 있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통계등록부 4개와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 지금 3개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은 인구, 가구, 주택, 기업. 저희가 그 모집단 통계 조사를 했던 것을 등록 센서스화 하면서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록부와 그다음에 정책 맞춤형 통계 등록부는 이 기본 통계 등록부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정책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모집단 정보를 만드는 개념으로 저희가 또 이거를 최근 20년, 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만들게 돼서 최근에 이제 취업활동 통계 등록부,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 청년 통계 등록부 이렇게 3개의 통계 등록부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추가적인 정책 맞춤형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떤 기본 정보를 통계 자료나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공공재로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 등록부를 계속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 등록부는 명칭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인구 등록부는 인구의 모집단 기본 정보인 거고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정보다 보니 이제 가구의 전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뭐 아동 가구 등록부는 아동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은 당연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저희가 청년 통계 등록부는 지금 청년 통계 등록부가 잠시만요. 예, 만 15세에서 30 여기 4세 청년으로 되어 있는 최근에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39세까지도 청년으로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만 15세에서 39세 청년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아동 가구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행정 자료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통계를 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기본 정보만으로도 기본 분석 변수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 통계 등록부만 사업체에 대한 베이스로 저희가 이렇게 등록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체계나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이 리플렛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전부 다 설명해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통계 등록부는 누가 이용을 할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다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지만 전체 모집단에 대한 그 어떤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다 보니까 물론 개인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일방향 암호화된 통계 목적 고유 번호화 됐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개인 정보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거는 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건 아마 저희 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문화되고 과학화되고 그래도 인정받은 기관 중에 하나인 정부부처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통계청이라고 믿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통계청에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법적인 시스템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에 지금 13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셔서 센터의 그 물리적 공간이 확보된 안에서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직계표 형태로 반출 심의를 다 받은 후에 이렇게 빼나가실 수 있는 자료를 반출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활용과 정보 보호의 양날의 칼을 저희가 조금 지키기 위한 그런 뭐 사정이라는 걸 조금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정보 보호 체계가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된다면 뭐 이 활용을 좀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좋은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으면, 지금은 아직은 보호가 좀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센터 안에서 심의를 받고 다 심의 기구에 의해서 다 통과가 됐을 때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모든 국민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 등록부의 가장 큰 그러니까 강점은 연계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계 등록부만 가지고도 활용 가치가 높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통계 등록부와 그 연계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A 부처, B 부처 아니면 A 기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렇게 그 통계 등록부의 연계키로 암호화할 수 있는 그 번호만 있다면 저희 통계 등록부하고 같이 암호화 모듈을 돌려서 연계키로 연계를 하게 되면 데이터셋을 내가 확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되게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확장시켜서 더 많은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석 변수가 거의 저희 등록부에 들어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특성 변수를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그 연계키로 A 더하기 B 세트를
데이터를 이렇게 더하신다면 더 큰 확장된 데이터셋 안에서 기본 분석 변수에 맞는 특성 변수의 통계 그 지표들 수치들을 이렇게 반출 심의를 받고 직계표 형태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장점을 갖고 있는 자료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지금 인구, 가구, 주택, 그다음에 기업 통계 등록부, 아동, 가구, 청년, 취업 활동 통계 등록부의 각 섹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고 어떤 기본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우측 말고 좌측에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현황과 그다음에 심의 절차, 이 제도적 관리적 절차거든요.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또 연락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등록부는 사실은 이 지금 구축되어져 있는 통계 등록부로 만족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 통계를 교육부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행정자료로 입수를 하다 보니까 통계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본 변수인 뭐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연령대는 당연히 저희가 등록부에서 나올 수 있는데 교육 정도라든지 뭐 혼인 상태가 행정자료로 입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 정도별 분석을 할 때 교육 정도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학령기 그 아동 청소년 기본 통계를 교육부와 같이 공동 작성을 하면서 저희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에 시도교육청을 지금 우선 설득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정도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이제 향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인 거고 그 첫 단추가 될 거고 이 발판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육부에 대해서 이 같은 협업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저희 통계 등록부가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계청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혹시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 자료에다 좀 넣어 주신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니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또 여기 필드에는 많이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좀 듣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 중에 이렇게 통계 등록부를 뭐 하다 보면 구축 운영할 때 어떤 기반 조직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것들 많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논의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는 이 통계 등록부는 지금 저희가 행정자료나 어떤 지금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그 노하우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통계 등록부를 만들 때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이럴 때는 아마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조금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 등록부는. 그래서 통계 등록부가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통계 등록부에 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저희와 그 코웍을 해서 그 어떤 연계키로 저희 등록부 기본 정보에 부처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 좀 붙이는 작업에는 더 이상의 어떤 뭐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어나더 통계 등록부를 만들 때에는 혹여나 좀 필요하지만 그것도 조직이나 인력 정도인 거지 예산에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향후에 그 어떤 통계 등록부를 또 이렇게 부처와 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이 통계 등록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고요. 예산 없이 그 기본 정보를 다 활용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등록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잠깐 저 김성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통계 등록부 소개는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별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같이 뭐 아동 청소년 통계 검사 시스템 해서 중복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통계청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계 조정 기구이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 통계 정책 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청에서는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유정희 박사님께서도 통계청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통계청 내에서만 하고 통계청과 그 해당 부처와 이렇게 관련되는
상황에서만 저희가 이 유사원 중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약간 한계에 부딪히니까 뭔가 좀 통계청을 필두로 해서 중심이 돼서 뭔가 좀 독립적인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저희 통계청이 좀 더 커서 독립적인 기구가 돼서 그렇게 부처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통계청의 또 목표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넘어야 될 난제도 되게 많고요. 한 2, 3년 전에 좀 가능성이 있었지만 쉽지 않게 좀 저희가 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독립기구를 좀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구축하면서 하고 있으니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또 언젠가는 지금 발제하시고 제안하신 그런 날이 이제 오지 않을까 하는 뭐 희망을 하면서 제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통계 데이터 센터라든지 통계 등록부 이제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 내용인데 상세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응답하시고 또 같은 토론자끼리도 이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좀 더 있으실까요? 네, 그 오늘 포럼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데이터 연계 활용 방법과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사회자로서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계 데이터 센터 얘기하신 거에 있어서 이 통계 등록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할 텐데 통계 데이터 센터가 지금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군데만 지금 개설된 걸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최소 세종에서는 이 특성상 그 정부 청사하고 그리고 국책연구단지 안에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국책연구단지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등록부는 접근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 좀 돼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그 리플렛에서 보여드렸던 센터, 이 리플렛이 사실 작년에 저희가 통계 등록부과가 작년에 좀 저희가 신설이 되면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리플렛입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3개의 센터가 더 여기 외에 들어가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국책연구단지에 그 저희가 SCC 센터 말고 RDC 센터가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RDC 센터에 SCC 센터도 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실 수 있고요. 향후는 RDC와 SCC는 통합을 하는 체계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거 외에 서울대,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지금 더 추가로 개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센터를 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불편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정보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드린다라는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센터를 들어오시고 이 절차를 밟으셔야지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책연구단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니까 그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도 좀 더 용이하게 이 통계 등록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그 유가연 양미선 박사님께서 유보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 주신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활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그 통계 검사 시스템뿐 아니라 중첩 연령 문제, 뭐 통계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전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이 실제로 정책 당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그 근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저희가 증거 기반 정책이라든지 증거 기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에 탑재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차 사회정책 포럼을 마치고 다음 3차 포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차 포럼은 9월 5일 날 14시에서 16시에 취약계층 이슈를 중심으로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 사회정책 포럼이 국책연구단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3차 포럼은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이 국책연구단지가 아닌 현장 쪽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